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 피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 참여조합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쟁점인데요. 경찰은 협상 결렬에 대비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노사협상이 여전히 난항 중이라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정회와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시작된 협상은 10분 만에 다시 중단돼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요. 30분 뒤인 5시 반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협상에서는 합의에 진전된 내용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 노사 모두 오늘을 휴가 전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는 모레부터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와 휴가 기간 협력업체 조업 준비에 최소 하루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노사는 오후 협상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 노조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사측은 고용 알선이나 재발 방지 약속 뒤 고용 보장 등의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손꼽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조는 파업 피해에 대한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사측은 협력업체 노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곳 현장의 분위기는 반반입니다. 다만 양측이 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영수 금속노조 조선하청 지회장은 오늘 오후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선박 건조장 점거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고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남과 인근 지역 경찰력이 거제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개 이상의 기동대가 조선소 내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과 내일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큰 시점으로 보고 강제 진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독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원청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구조 작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는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들의 세액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세금 부과 체계를 바꿔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최하위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과표 구간을 조정해 1인당 최대 54만 원까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효과를 모두 합칠 경우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내년 납세분부터는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최고 2.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9억 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3억 원의 특별 공제도 추가 적용합니다. 법인 세율은 최고 25%에서 22%로 인하합니다. 기존 4단계로 돼 있었던 과표 구간 가운데
최고 구간인 25% 구간을 삭제해 2,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은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중소, 중견기업은 10, 20, 22%의 3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과세표준 2억 원까지만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년 동안 세수가 6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내 갈등과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최근의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쳤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 민생 대책이 지연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생 위기는 문재인 정부 실패의 유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 방향도 재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를 거론하며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고 코로나 재유행 속 전 정부의 거리 두기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금, 노동, 교육개혁 화두도 던졌는데 연금개혁 논의기구 출범과 경직된 52시간제, 교육감 직선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설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민심에 귀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7만 명대를 기록해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천여 명으로 사흘 연속 7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7명으로 4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BA.2.75 감염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이틀 뒤 확진됐으며 추가 감염자 유무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14일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가 BA.2.75에 감염된 게 처음 확인됐는데 이 확진자의 경우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는 9월에 발표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실을 모르고도 항체를 보유한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도 파악해 앞으로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미확진 감염자를 통한 감염 전파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그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한 그 강조를 할 때
주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의 사회적 대응은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치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부 감기약 품귀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이 이달 초 중단했던 감기약 수급 현황 점검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돕는 감기약, 해열제 등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 보유량과 판매량 등을 다음 달 1일부터 2주에 한 번씩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염자가 1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정원 기자입니다. 독일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 격인 독일의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일 독일 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2,0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감염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140건은 수도 베를린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듯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4,000여 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5명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n monkeypox, almost 14,000 confirmed cases have now been reported to WHO this year from more than 70 countries and territories. So far, 5 deaths have been reported, all in Africa.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도 현지 시간 19일 현재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70개국에 14,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영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비상사태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현재까지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코로나19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사정원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달성하고 10년간 인력 15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반도체 업계가 향후 5년간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짓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상향시키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업계와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와 소부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늘려 시스템 반도체 세계 점유율과 소부장 기술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반도체 업계가 앞으로 5년 동안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시 맨하튼 북동쪽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220만 달러, 우리 돈 28억 원가량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최근 20만 달러를 낮췄습니다. So we've had this property on the market for roughly about 30 days. We haven't had any offers yet. So we want to list the apartment for rent. If we get it rented for $10,000, great.
지난달 뉴욕시 맨해튼에서 체결된 기존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1,099건으로 추산됩니다.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17%가 줄었고 1년 전보다는 35%가 줄었습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보다 5.4%가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선 14% 감소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인데다가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6%에 육박해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아직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계속 준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I'm seeing so many price cuts in the market these days, and the sales data is always lagging for 2 to 3 months, right? So that's why we're not seeing that right now. So in upcoming months or 2 or even 3, I think that we will see either plateau or going down of the prices. 주택 수요 감소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약발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이번에는 이상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20여 개 주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1억 명 이상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을 기후 변화로 인한 긴급 사태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대미문의 폭염에 심각한 가뭄이 겹치며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평원지대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자연 발화가 일어나며 산불이 끊이지 않고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e careful with sparks. Be careful with any kind of fire if you're outside. Follow burn bans. 미 애리조나주에선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배달을 하던 택배기사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됐고 차 안에서 잠시 잠들었다 의식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I suspect if he did not wake up and he remained in this environment, he would have found himself in a lot of trouble. 이상 폭염 현상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1억 명 이상이 폭염에 노출돼 텍사스 등 20여 개 주에서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상사태라며 곧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mergency. As president, I'll use my executive powers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in the absence of congressional actions, notwithstanding their incredible action.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말로는 비상사태라면서도 행동은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댄스팀이 한국을 찾아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명칭은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하는 무리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통춤을 선보이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형 국기가 펼쳐진 무대, 흥겨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국과 국민들을 기억해달라며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댄스팀입니다. 이 댄스팀의 이름은 무리아.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세계 최대 수송기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합니다. В Україні триває війна вже декілька місяців, проте ми хочемо передати віру і надію в те, що, не дивлячись на складні обставини, наша мрія і надія досі жива. 전쟁 직후 삶의 터전을 잃고 인근 나라로 대피했던 청년 37명이 모여 창단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꿈과 희망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돌며 공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재건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난달엔 한국을 찾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우승하며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감동받고 되게 뭉클했어요. 서울과 부산, 청주 등을 돌며 국내 순회 공연을 마친 우크라이나 댄스팀 무리아는 다음 주 유럽으로 건너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고용해 문을 연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말 대신 수어로 주문이 이뤄지는데 장애인에겐 안정된 일자리를, 지역민에게는 더불어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레스토랑에 사람은 북적이는데 직원을 부르거나 주문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수화 통역사였던 주인이 청각 장애인들을 고용해 문을 연 국내 최초 청각 장애인 레스토랑입니다. 그냥 신체적인 장애지 그렇다고 삶의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주문은 손님이 테이블 버튼을 누르면 종업원 손목에 찬 기계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어로 주문하면 500원 할인. 간단한 주문에 해당하는 수어가 메뉴판에 기재돼 있고 안내 영상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여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고 또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신선한 음식을 주시니까. 이곳에선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청년, 이주민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도 2년 넘게 영업을 이어가면서 반찬과 도시락 배달, 출장 뷔페 등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한 해 매출도 6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께 소문이 나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식당은 앞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환자가 최근 5년 새 약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질병의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6만 4천여 명으로 9.3% 늘었습니다. 지난해 간세포암 진료 인원은 전체 간암 진료 인원의 약 80%를 차지했고 성별 기준으론 남성 환자가 77%,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시작한 압수수색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을 대상으로 다음 주까지 자료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과 테라폼레스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대상입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가 오후에 재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끝마치는 데까지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권도용 대표 등 테라 발행사의 경영진이 국내 거래소에서 테라와 루나를 거래한 내역과 입출금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가 앞서 보도한 권 대표의 차명 의심 회사이자 실질적 계열사인 K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사는 테라 루나의 핵심 개발자가 중요한 자료가 남아있다고 지목한 곳으로 테라 발행사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버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렌식도 하신 거죠, 오늘? 저희 일정 부분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성립 가능한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가 해외에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은 만큼 최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실하게 한 뒤에 국내 소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의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적용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가 두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이 자사에 유리한 인앱 결제를 유도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서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와 창작자,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이달 셋째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5% 떨어져 2020년 5월 4일 조사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달 첫 주 0.03%, 둘째 주 0.04% 하락에 이어 낙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4,300억 넘게 순매수한 데 힘입어 2,400선에 안착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로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31포인트 오른 2,309.16에, 코스닥은 4.43포인트 추가한 795.1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울렸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에 안도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고,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가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급등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5% 넘게 오르는 등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자발적 원격 수업 등을 독려하면서 메가MD 등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75%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하락 반전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는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내린 1,30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동쪽 지역은 조금 더 이어질 텐데요. 경기 북부와 동부, 경북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낮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오후 동안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2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구 32도가 되겠고요. 비가 내린 뒤 습도가 높아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